트럼프 전 대통령이 필라델피아 맥도날드에서 감자튀김을 튀기는 퍼포먼스를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불법 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텍사스주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있던 46세 남성을 총격 사살해 기소된 경찰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연구단체가 한인 이민 역사에서 70년간의 한인 선출직의 기록을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뉴욕 한국계 변호사가 부적절한 성적 위례를 계획했다가 현장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뉴저지 주민 절반 이상이 불법 이민자 추방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금요일 서울 메디컬 그룹의 2024년 연례 메디케어 가입 기간 킥오프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퀸즈 벨트파크웨이에서 차량 보험 사기 일행의 행각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수사당국을 향해 정의 구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마약류 케타민을 밀반입해 한국 내에서 유통하려던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에서 해외 이주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의 명소인 벌집 모양 구조물 더 베슬이 재개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태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필라델피아 맥도날드에서 감자튀김을 튀기는 퍼포먼스 통해 카말라 해리스의 맥도날드 근무 이력을 조명하며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스턴트가 유권자와의 친밀감을 강화하고 다가오는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됐습니다. 길현민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맥도날드에서 감자튀김을 튀기고 고객에게 음식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정치적 스턴트를 펼쳤습니다. 이 퍼포먼스는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트럼프는 카멀라 해리스의 맥도날드 근무 경력을 상기시켰습니다. 해리스는 1983년 여름에 맥도날드에서 일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녀의 회고록이나 이력서에서도 이 경험이 언급되지 않았고 심지어 그녀의 가까운 친구들조차 이 사실을 알지 모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리스가 정직성을 내세우는 민주당 후보로서의 입지를 다지려는 노력을 비판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맥도날드 방문은 미국의 자유시장과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대한 강력한 상징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전역에 걸쳐 13,562개의 맥도날드가 있으며 이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친숙한 장소입니다. 트럼프는 나는 항상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싶었다고 말하며 일반 유권자들과의 연결을 강화했습니다. 맥도날드는 모든 연령, 인종, 성별을 아우르는 대중적인 장소로 트럼프의 퍼포먼스는 그와 같은 유명 인사가 평범한 일을 경험하는 모습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유머러스한 태도와 긍정적인 반응은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트럼프의 이 스턴트는 정치적 경쟁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유권자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다가오는 15일 후의 선거에서 이 퍼포먼스가 그의 득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경합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총기 소지권을 지지하는 청원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다음 달 5일까지 매일 한 명을 추첨해 $100만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불법 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길현민 기자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며 선거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네바다 등 경합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총기 지지 청원 서명에 참여한 유권자 중 매일 한 명을 추첨해 $100만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파격적인 제안은 머스크가 만든 아메리카 정치행동위원회 펜실베이니아주 행사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펜실베이니아 해리스버거에서 열린 행사에서 머스크는 선거일인 5일까지 매일 한 명을 추첨해 $100만 지급할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총기 지지 청원에 나서줄 것을 독려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어제 열린 피츠버그 외곽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행사장에서 두 번째 당첨자를 무대 위로 올라오게 한 뒤 $100만 수표를 지급했습니다.
머스크는 이건 정말 재밌는 방법이며 기본적으로 돈을 잘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아메리카 정치행동위원회를 통해 트럼프 선거 캠프에 7,500만 달러를 기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UCLA 법학 교수이자 선거법 전문가인 릭 헤센은 머스크의 이 같은 행동이 연방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헤센 교수는 유권자 등록 또는 투표를 위해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연방선거법 위반이라며 이는 최대 1만 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텍사스주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있던 46세 남성을 총격 살해해 기소된 경찰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경찰 총격에 숨진 뉴저지주 폴리의 빅토리 이 씨와 LA의 양용 씨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경찰 총격 사건의 주요 쟁점으로 여기지던 총격의 정당성이 아닌 필요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지난 5일 텍사스 트래비스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2019년 7월 31일 오스틴 중심가의 아파트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겪으며 칼을 들고 있던 마리우스 데실바를 총격 사살한 경관 크리스토퍼 테일러에게 치명적 행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치명적 행위 혐의는 텍사스에서 2년에서 1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테일러 등 경찰관 4명은 데실바가 자신의 목에 칼을 대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칼을 내려놓으라고 명령했지만 데실바는 칼을 잡고 경관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테일러 등 경찰 2명이 실탄을 발포하고 1명은 테이저건을 쐈습니다. 총에 맞은 데실바는 같은 날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은 치명적 무력이 필요한 사건이 아니었다며 완전히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도움을 요청하는 이를 경찰이 쏘아 죽였다고 밝혔습니다. 배심원단은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인데 이는 결국 경찰의 총격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았고 피할 수 있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배심원단이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재판은 텍사스 트래비스 카운티에서 경찰관이 근무 중 총격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사례로 LA 한인타운에서 정신건강 문제로 가족들이 도움을 요청한 양용 씨 사건과 뉴저지주 포틀리에서 발생한 빅토리아 이 씨 사망 사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빅토리아 이 씨 사건의 경우 당시 현장에 있던 어머니와 오빠는 이 씨가 위험한 상태가 아니라며 진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거듭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과잉 진압으로 일관하면서 결국 아파트 문을 강제로 부수고 수초 만에 이 씨의 가슴팍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연구단체가 한인 이민 역사에서 70년간의 한인 선출직의 기록을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1954년부터 현재까지 총 231명의 한인 선출직 정치인들이 나왔습니다. 그중 뉴욕 뉴저지 지역 한인 선출직이 11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인스티튜트는 최근 미주 한인 정치 연감을 만들어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연감에 따르면 뉴욕 지역 한인 선출직이 11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캘리포니아 지역이 50여 명으로 뒤를 이었고 북서부인 워싱턴과 오리건주에서도 20여 명이 배출됐습니다. 연감은 1954년부터 현재까지 231명의 선출직 정치인들의 정보를 취합한 내용으로 처음 선출된 필립 민부터 가장 최근인 팰리세이드 파크 보로 의원인 원유봉 의원까지 총 정리됐습니다. 필립 민은 1954년 하와이 주의회 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는 1966년에 사망했는데 그 해까지 주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1960년에는 알프레드 호연 송이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크 파크의 시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는 본토에서 선출된 첫 한인 정치인이었으며 이후 캘리포니아주의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첫 연방 하원 의원은 1993년부터 1999년까지 활동한 김창준 전 의원입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인스티튜트 KAI는 이후 225명 이상의 한인이 지방정부부터 연방정부까지의 다양한 선출직에 올랐고 당선된 주와 정치 성향도 다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KAI 측은 한인 선출직들의 양력과 활동 내용 등을 추가로 취합하고 있으며 관련된 영상 등도 추후 게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임명된 한인 판사들 역시 따로 취합할 계획입니다. KAI의 회장을 맡고 있는 버지니아 주의회 7선 하원 의원 출신 마크 김은 선출직들끼리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연감을 제작하게 된 계기를 밝히며 이를 통해 전국의 한인 정치인들이 함께 생산적인 일을 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AI는 2022년 워싱턴 DC에서 출범한 비영리단체로 아직 정식 한국어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마크 김 회장은 올해 초부터 회장직을 맡아 앞으로 이를 싱크탱크 형식으로 키우고 한인들이 두루 공감하고 필요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다른 한인단체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에서 활동해온 한국계 변호사가 14세 청소년으로 가장한 잠복 경관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고 부적절한 성적 미뢰를 계획했다가 현장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유죄를 인정한 변호사에게 연방검찰은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길러민 기자입니다. 뉴욕시 브롱스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변호사가 커네티컷에 거주하는 14세 소녀에게 성적 사진을 요구하는 등 성적인 밀회를 요구한 혐의로 10년형에 처해졌습니다. 연방 뉴욕 남부지검에 따르면 서동현이라는 이름의 47세 변호사는 지난 2022년 4월 14세 메건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잠복 경관에게 온라인상에서 외설적인 농담을 하고 성적인 사진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인 밀회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이슨 서라는 영문 이름으로 활동한 서 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메건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구했고 우리가 같이 포르노를 촬영하면 재밌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그가 구체적으로 메트로 노스 열차를 탑승하고 커네티컷까지 간 뒤 차량을 렌트해 14세 메건을 집에서 직접 픽업할 거라 했고 밀회를 즐긴 후 스탠포드에 위치한 집까지 다시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메건으로 가장한 잠복 경찰은 서 씨에게 콘돔과 막대 사탕 그리고 마리화나를 가져올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서 씨는 지난 2022년 5월 27일 온라인상에서 주고받은 메건의 집 주소로 직접 찾아왔으며 이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들이 그를 체포했고 그는 미성년자 성착취 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 씨는 최대 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지만 지난 3월 유죄를 인정했고 지난 18일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최근 뉴저지 주민 절반 이상이 불법 이민자 추방을 지지하고 합법 이민 절차 강화를 지지한다고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주민들의 인식 변화는 남부 국경 위기에 대한 불만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뉴저지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57%는 불법으로 거주하는 이민자 추방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답변했다고 스톡턴대가 발표했습니다. 정당별로 보면 공화당 성향 응답자의 89%, 무당층 응답자 56%, 민주당 성향 응답자 33%는 불법 이민자 추방 지지 입장을 보였습니다. 합법 이민 확대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이었습니다. 지난 2022년 조사에서 합법 이민이 더 확대돼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찬반 응답이 각각 34%씩으로 동수를 이뤘지만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합법 이민 절차를 더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응답이 51%로 더 많았고 이민 절차를 더 쉽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은 20%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뉴저지 주민들의 이민에 대한 인식 변화는 남부 국경 위기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낙태 합법화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3%가 찬성 입장을 보였고 응답자의 58%는 낙태권을 보장한 로데 웨이드 판례를 뒤집은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경제에 대한 인식은 민주당 지지자의 약 80%는 경제가 낙관적이라고 여겼지만 공화당 지지자는 단 25%만 경제가 낙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저지 테너플라에서 미주 한인 사회 최대 규모의 의료 네트워크인 SMG의 2024년 연례 메디케어 가입 기간 킥오프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여러 분야의 주치, 보험사 관계자들, 에이전트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길러민 기자입니다. 한인 시니어를 위한 더 나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몰린 가운데 SMG 리처드 박 회장은 이번 킥오프 행사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어르신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에이전트들과 브로커들을 격려하는 자리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한 새로 개편된 SMG에 대해 더 많은 투자 유치 성공과 경영의 새로운 변화 등을 통해 환자를 위한 더 나은 의료 서비스와 복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nd when you are an insurance company taking care of patients, your needs, the technology needs, the investment capital needs, the technology needs, the sophistication goes up. Why do we do this? Because we love our community. Okay? We know how hard it is for immigrants to live in America, not just the elderly, but everybody. 박 회장은 이를 통해 한인 시니어들이 미국에 이주해서 다음 한인 세대를 위해 마련해준 발판에 대한 보답으로 그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돌보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박 회장은 한인 커뮤니티의 정신건강 서비스와 금융복지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박 회장은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더 나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발판을 구축하고 한인 시니어를 사랑으로 가족처럼 돌보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Seoul Medical Group is taking care of our seniors. When we do well, when SMG does well, and it unifies the Korean medical community, it has an opportunity not just to do medical care, but other cares. 장남으로서 부모님을 어떻게 잘 돌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평생 해온 박 회장은 SMG가 1세대 한인 시니어들의 희생을 평생 기억하면서 반드시 최선을 다해 돌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And so that's our goal. Our goal is SMG to grow, do well, to be strong, have a strong base, and care for our community. My only goal in life was how do I take care of my parents? And that responsibility is something that we sometimes forget. Right? So let's respect and not forget our seniors. It is our responsibility as Korean Americans to care for our own. And so let us do better, let us succeed, but not forget where we came from. We want responsibility to care for our community. Watch us over the next 10, 15, 20 years, and we hope to deliver. 한편 서울 메디칼 그룹은 지난 1993년 설립돼 미주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의료진과 서비스를 확보했고 미 전역 7개 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어센드 파트너스와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8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미주 한인 사회에 앞서가는 의료 그룹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뉴욕 퀸즈 벨파크에서 차량 보험 사기 일행의 행각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경찰 및 수사 당국을 향해 정의 구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현민 기자입니다. 뉴욕시 퀸즈 벨트 파크웨이에서 출근을 하던 한 운전자가 보험 사기단에 의해 피해를 봤지만 경찰이 이들을 책임감 있게 조사하지 않고 있으며 제대로 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피해 여성은 보험 사기 일당의 모든 행동이 블랙박스를 통해 녹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벨트 파크웨이를 주행하고 있을 때 은색 혼다 차량이 차선을 가로질러 자신의 차량 앞으로 일부러 들어오더니 급 브레이크를 밟고 멈춰서 마치 그들을 들이받도록 유도하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급 브레이크를 밟으며 가까스로 그 차량과 충돌하지 않았지만 상대 차량이 직접 후진을 한 뒤 그녀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기 일당이 차량에서 내리더니 부상을 입었다며 가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 사기 일당 차량에 탑승해 있던 운전자는 사고 직후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겼고 뒤따라오던 빨간색 기아 SUV 차량에 탑승해 도주했습니다. 뒤따라온 기아차는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까지도 거리를 두고 따라오다가 사고가 나자 바로 달려와 운전자를 태우고 사라졌습니다. 현장에 남겨진 사기 일당 3명은 사고 후 블랙박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바로 태도를 바꾸고 보험 정보를 교환하자마자 현장을 떠났습니다. 나타샤는 즉시 보험 사기 일당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부상자가 없는 경우 출동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정보만 교환하면 된다고 말한 뒤 사건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소셜미디어 상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나타샤는 정의 구현과 사기 일당을 향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경찰 및 변호사의 대응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미국에서 마약류 케타민을 밀반입해 한국 내에서 유통하려던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50대 한국인 A씨를 비롯해 3명을 구속 송치했는데 A씨가 밀반입 한 마약류는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42억 원 상당에 달하는 양으로 밝혀졌습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경찰은 대량의 케타민이 국내 유통된다는 국가정보원의 첩보를 받아 매수자로 위장한 뒤 케타민 1.7kg을 판매하려는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고 CCTV 추적을 통해 중간 유통책과 드라퍼를 적발했으며 이 과정에서 마약을 매수 또한 투약한 11명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판매하려던 1.7kg 등 약 42억 원 상당의 케타민과 합성 마리화나 9장, 마리화나 21주, 엑스터시 6정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판매하려던 케타민 총 1.7kg은 약 6만 명이 투약할 양이며 총 마약류의 시장 가치는 약 4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총책의 경우 지난 1월 필로폰 밀수 혐의로 인천지검에서 적색 수배가 내려졌고 국내 총책은 현재 필리핀 수용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에서 해외 이주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등으로의 이민 희망자들 대상으로 해외 이주를 돕고 이주 알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동포청에 따르면 서울 광화문 트윈트리타워 A동 소재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에서 한국 국민들의 해외 이주를 돕고 이주 알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해외 이주 신고 창구를 운영합니다. 이는 미국 등으로의 이민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외동포청은 피해 신고 창구를 통해 민원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애로사항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이주 알선업을 하려면 재외동포청에 등록해야 하며 업체 명단은 홈페이지에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란에서 공개해야 하며 현재 135개 업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해외 이주 피해 신고 창구에서는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 이주자를 모집, 알선하는 업체, 이주 대상국 법령 위반 등으로 국위를 손상하는 업체, 거짓 과장 광고, 거짓 정보 제공과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는 업체 관련 피해 상황을 접수합니다. 신고는 통합민원실 또는 재외동포 365 민원 콜센터에서 받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의 유명한 명소인 벌집 모양 구조물 더 베슬이 재개장합니다. 이 구조물은 1년의 자살 사건이 발생해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약 1200일 동안 폐쇄된 바 있습니다. 향상된 안전 계획의 일환으로 철망 방화벽을 설치했으며 베슬의 첫 2층과 철망이 설치된 부분만 대중에게 개방될 예정입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뉴욕의 유명한 명소인 더 베슬이 재개장합니다. 이 45m 높이의 벌집 모양 구조물은 허드슨 야드에 위치해 있으며 2019년에 개장하자마자 즉시 건축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으며 전 세계에서 온 방문객들이 이 지그재그 형태의 계단을 오르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2021년 7월까지 4명이 더 베슬에서 목숨을 끊었고 결국 구조물은 폐쇄되었습니다. 지난 4월 허드슨 야드 대변인은 향상된 안전계획이 수립되어 구조물을 다시 개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4개의 계단과 연결된 플랫폼에는 철망 방어벽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구조물의 상징적인 외관이나 전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베슬의 첫 2층은 완전히 개방되며 그 위층들은 철망 방어벽이 설치된 부분만 개방될 예정입니다. 가장 높은 층은 여전히 대중에게 개방되지 않습니다. 이곳의 커피 카트 직원 이사벨라 아라케는 관광객들이 더 베슬을 다시 방문함으로써 인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온라인에서 더 베슬의 입장권 구매가 가능합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뉴저지주 재무국이 앵커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은행 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을 선택한 수혜자 90만 명 이상에게 지급이 이미 이루어졌고 종이 수표로 환급받는 방식을 선택한 수혜자 약 10만 명에게는 수표가 우편으로 발송됐습니다. 주 재무국은 1차 지급이 이루어졌다며 이들은 전년에 수혜를 받아 올해는 자동으로 신청 접수가 이루어진 납세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무국은 앞으로 매주 지급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프로그램은 주택 소유주의 경우 2021년 10월 1일 기준 뉴저지 소재 주택 거주, 2021년 재산세 납부, 2021년 기준 연수입 25만 달러 미만 등의 자격을 충족하면 수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뉴욕주가 뉴욕 주립대와 뉴욕 시립대를 포함한 50개 이상 사립대학에 입학 지원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 대입 수수료를 면제해주게 된 것입니다. 뉴욕 주립대는 오늘부터 11월 3일까지 64개 단과대학에서 학생 1명당 최대 5개의 지원서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뉴욕 시립대도 오늘부터 11월 15일까지 뉴욕시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25개 캠퍼스 전체에서 지원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11월 4일부터 11월 15일까지는 뉴욕 시립대 신입생으로 지원하는 모든 뉴욕주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원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뉴욕주 감사원이 발표한 뉴욕시 교통비 보고서에 따르면 2022-2023 뉴욕시 가구당 지출한 교통비는 연평균 12,836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0년 전인 2012년에서 2013년에 8,235달러와 비교해 무려 56%가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번 교통비 산정에 포함된 항목은 차량 구매와 리스, 자동차 보험 등 기타 차량 비용, 주유 비용, 대중교통 비용 등을 모두 합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차량 구매와 리스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평균 4,469달러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10년 전 2,067달러에 비해 무려 116.2%가 급증한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 등 기타 자동차 비용은 연평균 3,984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주요 소매업체에서 판매된 즉석식 육류와 가금류 식품이 리스테리아균 우려로 대량 리콜된 가운데 이 중 상당수가 뉴욕 일원을 포함한 전국 학교에 납품됐습니다. 농무부는 리콜된 브루스팩의 즉석 육류와 가금류 제품이 뉴저지 학교 최소 35곳, 뉴욕 학교 최소 24곳에 리콜됐어야 할 제품들이 납품된 상태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농무부에 따르면 리콜 제품을 납품받은 학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감에 따라 목록은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코스코, 트레이더조, 타겟, 월마트 등 매장에서 판매된 다른 샐러드, 브리토 등도 새 리콜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LA 다저스가 뉴욕 매치를 꺾고 4년 만에 월드 시리즈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다저스가 내셔널리그 챔피언에 오르면서 뉴욕 양키스와 다저스의 월드 시리즈 맞대결이 43년 만에 성사됐습니다. 양키스는 27번째 우승을 차지했던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월드 시리즈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양키스와 다저스는 20세기에 총 11번이나 월드 시리즈에서 맞붙었습니다. NLCS 6차전의 영웅은 2023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한국 야구 대표팀으로 출전했던 토미 현수 에드먼입니다. 어머니가 한국인인 에드먼은 빅리그 복귀전을 치르며 맹활약해 MVP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